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해서 발표할 때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발표할 때의 전략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발표 자료를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발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로 띄워놓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안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즉,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도 이 텍스트 내용들과 이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장에 가서 보시게 될 공통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본인들의 앞에 있는 노트북에 띄워놓은 여러분들의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를 읽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즉,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인식이라는 장표를 띄워놓고 뒷부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그거를 캐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즉, 심사위원들은 본인들의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내용들을 쫓아갈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본인 스스로가 따라가기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은 발표용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시고 앞에서 준비한 대본들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발표 심사였다면은 파워포인트와 같은 슬라이드 구조로 해서 시안성이 좋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스토리 구조에 맞춰가지고 설계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종종 여러분들을 직접 쳐다보고 앞에 화면에 띄워놓은 발표용 슬라이드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이러한 보이스를 같이 해석을 하면서 열심히 따라올 건데요. 이처럼 창중대와 같이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띄워놓고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거의 여러분들을 쳐다볼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본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실현 가능성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손으로 지적을 해주면서 내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전략은 발표 분량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미리 세워두시고 오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심사위원들은 앞에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지 않고 본인들의 앞에 있는 노트북에 띄워놓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내용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과 팀에서 어느 정도의 발표 비중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 트랙을 밟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10분 발표 시간을 안내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와 아이템 소개 1분, 그리고 문제인식에 2분, 그리고 해결 방안에는 3분, 그리고 성장 전략에도 3분, 그리고 팀 구성에는 1분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15분 발표 시간을 안내를 받았다면 이때는 인사 아이템 소개에 마찬가지로 1분, 그리고 문제인식에는 3분, 해결 방안에는 4분, 그리고 성장 전략에는 5분, 그리고 마지막 팀 구성에는 2분 정도의 시간을 배치해서 여기 분량에 맞게끔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적 성과 지표가 있는 창업 트랙의 경우에는 성과 지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해결 방안과 그리고 성장 전략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성장 전략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트랙과 같은 이제 막 예비 창업 팀들이라면 이때는 문제인식 쪽에 시간 배분을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분 발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인사 아이템 소개 1분, 그리고 문제인식에 3분, 해결 방안에 3분, 그리고 성장 전략에 2분, 그리고 팀 구성에 1분으로 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15분으로 발표 시간을 안내받았을 때는 이처럼 문제인식에 가장 많은 시간인
5분, 그리고 해결 방안에 4분 정도로 배정을 해 두시고 전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은 이제 막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실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인식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배분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두시고 대본 스크립트를 짤 때도 이처럼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 두시고 준비하신 거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템 소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템 소개를 한 다음에 문제인식으로 가는데요. 이때 아이템 소개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난해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깨알 같은 글씨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사하고 아이템 소개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무슨 문제를 어떤 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얼마나 더 잘 해결해 주는 아이템인지를 반드시 이러한 문장 구조로 전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심사위원들이 서두에서부터, 즉 여러분들이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타겟 고객은 누구구나, 그리고 이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핵심 타겟과 핵심 문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대체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 줌으로써 이 팀이 지금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보다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 차별화가 어떤 기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제품의 효용 가치를 고객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문장 구조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소개해 주신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고 아이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1분의 시간이 소요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이템 소개 다음으로 창업 동기와 배경을 반드시 설명해서 공감을 일으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과 지표가 있는 창업팀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전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성과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지금의 아이템을 우리가 제시한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을 반드시 설명해 주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이 팀은 이미 사업적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업적 성과에서 끌어낸 인사이트가 이렇게 창업 아이템 개발 배경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문제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는 본인이 과거의 직장 경험이나 또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발굴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창업의 동기와 배경을 설득을 시켜준다면 심사위원들은 문제인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팀이 발견한 문제가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구나. 왜 이 창업자가 이 문제를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문제인식 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멘토링을 했던 팀의 아이템을 일부 각색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은 이처럼 IoT 기반의 비접촉 생체 신호 수신 시스템이라는 효자손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IoT 기반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사와 아이템 소개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거입니다. 저는 국내 700만 독거노인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보호자분들이 집에 있는 캠 카메라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갑자기 발생되는 사건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응급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응급사고들을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 솔루션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응급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문제인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업적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년간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1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독거노인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응급사고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1년에 최소 10건 이상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문제인식 부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사업적 성과와 함께 이러한 인사이트로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예비 창업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저희 친척분이 독거노인이셔서 과거에 저희 친척분이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모니터링을 잠시 놓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로 돌아가시는 문제를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아이템들이 나왔다는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주시는 걸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을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문제인식에서는 괜히 장황하게 문제를 여러 개 열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인식도 가급적이면 두 가지만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달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단답형으로 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의 문제를 저희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A라는 솔루션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전체 프로세스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세스로 인해서 고객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인식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존 대체에 대한 언맷 니즈를 만약에 건드릴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인식을 두 가지를 끊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전달해 주실 기존 대체제, 즉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건드려 주실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를 전달한 다음에 이렇게 피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서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체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B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B라는 회사가 현재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후기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A라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굳이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괜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가다가 내가 앞에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백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건 별로 좋은 스킬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놓친 내용들을 내가 굳이 100% 전달하실 욕심은 꼭 내려놓으시고요. 이건 질의응답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 구조로 설계가 돼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만 하시는데 집중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인식, 해결 방안, 그리고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구조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시간 배분을 명확하게 설계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전달하시는데 집중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꼭 Q&A를 통해서 꼭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이라는 큰 4가지 목차에 있어서
또 세부 목차별로 어떠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핵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발표 스크립트로 뽑아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발표 심사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는데요. 발표 심사까지 오셨으면 이제 경쟁률이 2대1 또는 3대1 정도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도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을 꼭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